법이 완화돼서 앞으로는 좀 당겨지겠지만 조합설립 75%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갈 문제고요. 자, 도시복합은 공공기여가 굉장히 과다됩니다. 그 다음에 SPC,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생소한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리스크가 있고요. 민간 사업자 선정에서 가치 지분제로 논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시공사를 만나서 리츠회사 만나서 여러 타진을 해봤는데 주도권을 다 뺏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위험성이 높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잠시만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추진위원회 승인 현황과 주민 동의서 진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60.2% 이걸 거둬서 지난주에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추석이 껴서 추석 세부 승인이 날 것 같아요. 자, 승인 고시가 나오고 하면은 지금 아직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는 관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추가 접수가 가능하니까 추가 접수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해서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곧 돈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절차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인 고시가 추석 세부 바로 날 겁니다. 그러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입안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 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간이 한 8개월 걸립니다. 8개월. 예. 자, 이거를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을 입안 제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협력업체를 선정합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자, 이거를 정비업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설계 건축업체, 다음으로 도시계획업체. 예. 이 세 가지를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바로 정비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정비계획 수립 들어가면 약 8개월 정도 후에 조합 설립이 결성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시공사, 감정평가, 설계 건축, 정비업체 제가 네 가지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지만 법에서 우리 도정법에서 이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서 주민 투표, 전체 투표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공사 선정과 정비업체, 건축설계, 감정평가는 반드시 주민 전체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공정하게 입찰 제안서 받고 주민들의 소신과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자,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추진위원회를 승인 전에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법이 완화됐어요. 그래갖고 추진위원회 먼저 승인이 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75%를 맞아서 조합 설립 인가 법인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거는 총체적인 어떤 우리의 건축에 의해서 설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전 자산 평가, 이거는 내 재산을 감정평가업체에서 얼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그 다음에는 관리처분인가입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이때 거의 이제 90% 이상 분담금이 확정돼요. 관리처분 때. 이때 내 재산 가치가 얼마, 향후 내가 받을 아파트가 얼마, 따라서 분담금이 얼마, 이때 확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이주는 한 6개월 걸리고요. 동호수 출정, 착공, 이런 식으로 이제 총 기간을 보면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상승하죠. 예. 제일 많이 오를 때가 뭐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좀 뭔가 희망이 보이는데. 예. 자, 여기서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조합 설립 인가를 우리가 내년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른 거예요, 정부에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대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내년 8월 정도 인가가 나면 제가 볼 때는 7, 8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해요. 이주까지 2030년, 4년 정도면 이주가 가능합니다. 완공되고 입주까지는 7, 8년. 안양 평균 30개 재개발을 제가 분석했는데 평균 15년 걸려요. 15년. 저 화창지구도 거의 20년 걸렸습니다. 지금.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 분담금 낼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 사업을 하는 거 최대한 좀 뭉쳐서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75% 동의받아서 조합 설립인가 내년 앞으로는 순탄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주는 우리가 6개월을 잡고 보통 현장이 이주를 하지만 80%는 5개월 만에 다 이주해요. 몇십 명 정도가 이주하라고 소송하고 버티고 하면은 1년, 6개월, 2년까지 갑니다. 저 안양역 메가트리아가 거의 2년 걸렸습니다. 이주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주비가 책정되고 돈이 수백억, 수천억에 풀립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이자가 몇 억에서 몇십억이 나와요. 큰 현장은 막 10억, 20억 나오죠. 우리 현장도 몇 억은 나올 겁니다. 하루 이자가 몇천억이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주 기간에 우리가 이주하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무조건 6개월 안에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냉정하지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일반 분양입니다. 우리가 현재 조합원 수가 제가 분석한 결과 518명이에요. 518명에서 우리가 현재 좀 이따 이제 설계 건축을 보여드릴 거지만 1010세대가 나옵니다. 1010세대. 그럼 대략 한 500세대가 일반 분양이죠. 여기서 1+1 뭐 하고 임대 빼고 하면 한 400개 정도. 근데 우리가 용적률 300%로 시작은 하지만 변경 계획은 나중에 할 겁니다. 뭐냐면 정부의 구출 대책이 연말 이후에 법이 완전히 개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내년에. 그때 사업 시기가 전에 정비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350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약 1200세가 생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일반 분양은 500세대 이상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을 가장 높은 시기에 얼마의 가장 높은 가격으로 분양 완판을 쳤을 때 그 수입이 우리 돈이죠. 그 수입을 우리 공사비를 충당해서 분담금을 낮추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일반 분양을 어떤 시기에 얼마나 높게 완판을 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5평을 10억씩 500세대를 분양해보세요. 굉장한 돈이죠. 이거를 낮게 분양하면 굉장히 손해죠.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이 공공 방식은요, 일반 분양을 낮게 쳐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공공의 지침이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몇 개 이루어졌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총 기간, 우리가 완공 입주까지 7, 8년, 이주까지 4년, 요걸 목표로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당장 눈앞에 조합 설립인가 지금 동의서 60% 이상 나왔습니다. 한 10%만 더 얻으면 우리 조합 설립인가 내년에 가능해요. 왜냐? 구칠 대책에 75%에서 완화시켜준다고 했습니다. 70%로 될 겁니다. 역세권. 예.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혜택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모아서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구칠 대책 주요 내용과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역세권입니다. 왜 정부에서 계속해서 역세권을 부각시키냐면 이 서울과 수도권 공급은 지금 부족합니다. 선지구를 예를 들면 주택보급률이 120% 정도 돼야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이사를 다닐 수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가 100%가 약간 넘습니다. 이
경기도가 100%가 조금 안 돼요. 과거부터 김현미 장관 때부터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공급은 충분하고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방은 남아 돌죠, 공급이. 이 자꾸 수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냐. 자, 인구는 줄어든 게 맞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세대수를 마셔야 돼요. 세대수. 자, 주택 보급률은 세대수로 결정이 되는 거지 인구로 결정 안 됩니다. 요즘 서울 가면요, 아파트 25평, 34평 혼자 사는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늦게 하고 연봉은 충분하니까 그분들 빌라 안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이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5년치 통계를 갖고 제가 칼럼을 쓴 게 있는데 5년치 통계를 보면 인구는 약간 줄지만 세대수는 꾸준히 늘어났어요. 이 현상이 앞으로도 몇 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대수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세권을 자꾸 부과시킨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아직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역세권은 현재 용적률의 1.4배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250%입니다. 거기 1.4배 하면은 350%. 물론 기부 체납이 들어가지만